네, 시작할까요? 음, 휴일인데, 대체 휴일인데, 도시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추석 때도 건너뛰고 이래가지고, 음, 더 이상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 오늘은 저기 우선 리니어 알지브라 리뷰가 좀 업데이트돼서 이미 받아놓으셨던 분들은 이거 새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왜 업데이트됐냐면 오늘 네 번째 슬라이드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 리니어 알지브라 리뷰 마지막 파트에 조금 뭐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세 가지 리스트 스퀘어 문제, 리스트 논 문제, 컨스트레인트 리스트 스퀘어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문제들을 살펴볼 거고 요 세 가지는 컨텍스트 프로블럼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문제들의 솔루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그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 리뷰를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 요 네 번째는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데 꽤 쓸모가 많아요. 우리 뒤에 컴퓨테이션 엑서사이즈 네 번째 슬라이드 오늘 이제 살펴볼 네 번째 슬라이드를 마치면 이번 주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제들을 다룰 텐데 처음 예제 네 개가 전부 다 오늘 그 슬라이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필터링 문제, 그다음에 옵티멀 컨트롤 문제, 옵티멀 컨트롤 문제 두 개, 그다음에 필터링 문제 두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전부 다 오늘 다룰 이야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 후에는 이제 이론적인 방법보다는 수치적인 방법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요 리니어 알gebra 리뷰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업데이트 됐냐면 맨 끝부분에 그레디언트하고 헤시안 관련해서 첫 번째 그레디언트, 두 번째 그레디언트, 그 첫 번째 데리버티브, 두 번째 데리버티브 이런 것들을 혹시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까봐 그 정의하려고 뒷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여기 뭐 간단하게만 보죠. 이 어떤 함수가 여기 지금 n 차원 공간에서 m 차원 공간으로 매핑되는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그냥 A 매트릭스 그 그러니까 입력이 n 차원 벡터, 출력은 m 차원 벡터. 그러니까 출력이 여러 개인 거죠. 그 경우에 데리베티브 매트릭스 아니면 우리 흔히 더 익숙하게 알고 있기는 자코비안이라고 부르는 걔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앞에 D자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뭐 세모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근데 세모를 뒤집어 쓰면 예를 들어서 어, 어, F가 있을 때 M 차원에서 M 차원으로 갑니다. 뭐, 뭐 가장 간단하게는 fx를 뭐 ax 이렇게 할까요? 근데 a가 m by n 매트릭스입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얘는 fx가 출력 값이 m개잖아요. 여러 개인 거죠. 그런 상태인데 그 데리버티브 우리 어떻게 정리하냐면 d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삼각형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표현은 이따 우리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레디언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여서 걔랑 헷갈리기 때문에 뭐 오버로딩 한다고 생각하면 뭐 봐줄 수도 있겠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이런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얘는 다름이 아니라 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DF가 어떤 그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DF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그 IJ 번째 원소는
i번째 출력을 j 번째 원소로 j 번째 입력으로 편미분한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코비안 우리 항공공학 전공하는 학생, 제어방 학생들은 자코비안 굉장히 익숙하죠. 자코비안 그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으면 함수 그냥 리니어 함수 같으면 df는 그냥 a인 거죠. 요 AX를 쭉 원소별로 써보고 편미분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는 일단은 출력이 스칼라가 아닌 출력이 벡터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어떤 affine 펑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얘를 보면 fx를 햇을 붙여서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뜻으로 햇을 붙여서 이런 함수를 정의하면 이런 함수 정의하면 이 오른쪽 함수는 뭐냐면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어떤 그냥 매트릭스잖아요. 지금 d라고 쓴 겁니다. 얘는 그냥 그저 mby n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그냥 m 벡터고 그러니까 컨스탄트 벡터고 x0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니까 얘는 컨스탄트 매트릭스고 그럼 다시 써보면 df x0 x 더하기 x0 이쪽은 다 어떤 컨스탄트가 되고 이쪽은 어떤 리니어 펑션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냥 애프라임 펑션이잖아요. 이 애프라임 펑션 살펴보면 애프라임 펑션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죠? x에다가 x0를 집어넣으면 x가 x0로 갈 때 오른쪽은 0이 되고 x가 fx0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뭐 다름이 아니라 어떤 넌리니어한 함수에 대해서 어떤 x0에서 이렇게 그 1차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그 우리가 자코비안 뭐 필터링이라든지 뭐 동력학 비선형 동력학 리니어라이즈 하고 이럴 때 자코비안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필터도 그 비선형 매저먼트나 비선형 역학을 리니어라이즈하고 이럴 때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F 햇은 뭐 x0에서의 어프록시메이션이다. 그러니까 x0에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Fine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일반적인 데리버티브를 이제 좀 시야를 좁혀서 함수가 이제 m 차원으로 되지 않고 입력은 n 차원을 받는데 그냥 스칼라를 출력하는 경우, 스칼라 함수인 경우. 그때 보면 좀 df가 m by n 매트릭스니까 여기 적힌 것처럼 m by n 매트릭스니까 m이 1인 경우 지금 요 밑에서는 m이 1인 경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m이 1이면 df는 그냥 1 곱하기 n 매트릭스 이렇게 로 벡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때 트랜스포즈 잘못 적혔네요. 트랜스포즈 그 데리버티브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레디언트는 함수의 출력값이 스칼라인 경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함수의 출력값이 벡터인 경우는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출력값이 스칼라인 경우는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괜히 헷갈리게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랑 그레디언트를
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를 붙여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그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를 그 M1에 대해서 쭉 줄여놓고 살펴보면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그 함수 값을 변수 순서대로 쭉 미분해 놓은 변수 순서대로 편미분해 놓은 거인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결국에는 그 벡터 x하고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랑 x랑은 같은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x랑 같은 스페이스에 사는 벡터로 취급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그, 그 데리버티브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지금 x는 x1, x2 이렇게 되어 있고 x1 제곱 더하기 x1, x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x는 2차원 공간에 사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들어오는 놈은 첫 번째 원소는 이 함수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네. 그럼 뭐가 돼요? 2x1 더하기 2x2고 두 번째는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2 1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보면은 똑같이 2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그 원래 입력 벡터 x랑 같은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애랑 취급을 같은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걸로 취급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데리버티브의 트랜스포즈로 정의한다. 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x1을 여기 보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는 변수 변할 때 컬럼 방향으로 x1부터 x2까지 쭉 변할 때 이제 컬럼 방향으로 쭉 늘어나는 거고 로 방향으로는 그 함수 출력 값을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위아래 방향으로 갈 때 함수 입력 순서대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죠. 얘도 뭐 2차원 벡터인데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로 벡터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하고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밸류 펑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 스칼라 밸류 펑션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와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관계. 그럼 얘는 굉장히 더 익숙하죠. 이 함수를 그 아까 df를 사용해서 리니어라이즈 했던 것을 얘는 이제는 이 함수가 스칼라 밸류 함수고 df는 그레디언트 f의 트랜스포즈. 얘가 제일 익숙한 폼이죠. 우리 이 스칼라 함수의 넌리니어 스칼라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텐션. 1차 테일러 시리즈 익스텐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1차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똑같이 이 첫 번째 이 데리버티브 매트릭스 이야기할 때만 m차원 펑션에 대해서 다차원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차원 펑션 그러니까 출력이 여러 개인 m개인 이 그레디언트부터는 출력이 그냥 스카일라인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렇죠. 해시안도 세컨 데리버티브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그레디언트 한 번 더 미분했는데 어떻게 미분했냐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쭉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X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시안은 이걸 한 번 더 미분했는데 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한번 미분을 하면서 변수 증가, 변수 번호 증가하는 방향, 그 X1부터 Xn까지 가면서 쭉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했죠. 늘어놓았죠. 해시안은 얘네들을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얘네들을 또 X1부터 Xn까지로 미분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옆방향으로 늘어놓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첫 줄만 일단 뭐 다 놔두고 첫 줄만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 놈을 X1으로 한 번 더 미분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다가는 이렇게 되어 있던 놈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가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어 있던 놈이죠. 걔를 X2로 또 한 번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얘를 이제 우리가 해시안이라고 세컨 데리버티브 또는 해시안. 그레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의 뭐 기울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얘는 해시안 그레디언트 이제 컬럼 방향으로 쭉 편미분들이 들어있는 그레디언트를 또 다른 또 모든 변수에 대해서 옆으로 쭉 컬럼 방향으로 쭉 미분하면서 컬럼 방향으로 쭉 써놓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거 얘는 어, 어떤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데 X0에서 X0 근처에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데 2차까지 갖다 쓴 보면 처음에 상수 텀 컨스탄트 텀 있고 fx0 있고 두 번째 텀이 리니어 텀이죠.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1차 어프로시메이션하고 같은 얘기죠. 처음 두 텀. 그 다음에 달라붙는 것이 쿼드레틱 텀이 하나 또 달라붙고 얘는 좀 마지막 텀 살펴보면 그거죠. 그냥 해시아는 그냥 고정된 매트릭스고 해시안 보면 보나마나 이 뻔하게 시메트릭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여기 들어가는 놈이 F를 X2를 한 번 미분하고 X1을 한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 편미분 순서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시안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뭐 그래서 우리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렇게 많이 살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시안 우리가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 그레디언트 사용해서 어떤 스칼라 밸류 함수의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해시안까지 사용을 하면 세컨 오더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몇 가지 예 살펴보면 뭐 처음에 요거는 이제 자주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잠깐씩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처음 애플라인 펑션은 벡터 밸류드 펑션이에요. 출력이 m 차원 벡터인 경우 그러니까 A가 m by n 매트릭스고 B도 m 차원 벡터고 그런 경우에 데리버티브 매트릭스 그냥 A 이거는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라인 펑션 리얼 스칼라 밸류 펑션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보면은 B는 스칼라고 여기에서 X는 n 차원 벡터고 A도 n 차원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 짝이 맞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스칼라 애플라인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A가 되고 A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왜요? 데리버티브 매트릭스가 A 트랜스포즈니까 그레디언트는 A인 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여기서도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그레디언트는 X랑 같은 차원이죠. X랑 A랑 같은 차원이고 그레디언트가 A니까 그레디언트랑 X도 같은 차원. 해시안은 이 상수 벡터를 미분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해시안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쿼드레틱 펑션, 그러니까 P가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이렇게 생긴 쿼드레틱 펑션에 대해서 그, 그 그레디언트는 px가 되고 헤시안이 그 사이에 껴있는 매트릭스 p가 된다.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는데요. 이번 우리 다음 공부할 때 다음 슬라이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레디언트를 얘기할 어,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냐면 어떤 fx가 지금 뭐였죠? 2분의 1 x 트랜스포즈 px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그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해보는 겁니다.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그놈을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그놈을 요 폼에 껴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 폼에 껴 맞추면 그레디언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리니어 펑션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어, x 제로 더하기 델타 x 이거 살펴보면 델타 x가 아주 작다고 쳤을 때 보면 뭐 a 트랜스포즈 x 제로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결국엔 어, fx 그래서 x를 x0에서부터 이렇게 델타 x만큼 이렇게 작은 양만큼 이동한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정의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 트랜스포즈 x0 더하기 a 트랜스포즈 다시 써보면 a 트랜스포즈 x0고 a 트랜스포즈 어? a 트랜스포즈 더하기 x0 더하기 b 더하기 a 트랜스포즈 델타 x는 x 빼기 x0니까 그럼 얘는 이거 뭐죠? 얘가 fx0고 더하기 a 트랜스포즈 이게 퍼스트 오더 어프로시메이션 한 겁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그 아까 정의대로 하면 그레디언트 f의 x0 트랜스포즈 x 얘가 돼야 되니까 요놈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a다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게 뭐냐면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쭉 해서 anxn 더하기 b니까 현미분 쭉 해보면 그냥 a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 x 트랜스포즈 p 이렇게 생긴 쿼드레틱 펑션이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어떤 x0에서 델타 x만큼 살짝 움직인 상황을 살펴보고 쭉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f의 x0 더하기 델타 x니까 이거는 1 x0 더하기 델타 x 트랜스포즈 x0 이거죠? 정리해 보면 x0 트랜스포즈 p x0 더하기 곱하기 x를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퍼스트 오더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니까 델타 x 굉장히 작으면 이건 없앨 수 있잖아요. 쭉 풀어보면 x px로 더하기
아, 이거 P 트랜스포즈 X0에 트랜스포즈 델타 X인데 P 트랜스포즈 P랑 같으니까 이렇게 없었어요. 얘는 FX0 더하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X0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해시안 이걸 한 번 더 그레디언트 이게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없죠. 얘가 px가 이렇게 벡터로 되어 있으니까 걔를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는 그 요놈의 데리버티브 매트릭스 계산하면 요놈의 데리버티브 매트릭스는 뭐예요? 그냥 p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그 특히 요만큼 요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그레디언트는 A고 패션 없고 그 쿼드레틱 폼에 이제 2분의 1 곱해놔서 이제 계산 간단히 하자고 그러니까 그 이 2분의 1을 안 곱했으면 그레디언트 해시안에 다 2가 곱해져서 있어야 될 텐데 뭐 이제 다루기 귀찮으니까 앞에 아예 함수에다 2분의 1 곱해 놓고 요놈의 그레디언트는 px가 되고 해시안은 p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짧은데 지금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그 리니어 알지브라 리뷰 요 슬라이드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해서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리스트 스퀘어 이제 리스트 놈 컨스트레인트 리스트 스퀘어 이거 살펴볼 건데 요거 굉장히 짧은데 살펴볼 내용은 많아요. 첫 번째 지금 요 세 가지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기초적인 문제고 전부 다 솔루션 직접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요 슬라이드 마치고 살펴볼 어, 네 가지 실제 문제들 예제에 요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들을 사용해서 바로 솔루션 계산할 거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본 문제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 우리 이건 다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경우에 어떤 문제냐면 여기 지금 AX에 빼기 B가 B의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X를 찾아라.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A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고 A가 길쭉하게 생겨 있으면 A가 N 보통 N보다 큰 그래서 A가 길쭉하게 생겼고 A X는 몇 개 안 되고 X는 B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X는 N개고 이거 N by N이고 B는 N 이거 그러니까 방정식은 방정식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내 변수 개수보다 많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 A랑 B를 준다고 해서 이 AX는 B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퀘이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퀘이션 개수가 똑같으면 이퀘이션 개수와 변수 개수가 똑같으면 잘하면 솔루션이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수 개수가 더 많고 이퀘이션 개수가 작으면 솔루션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물론 안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퀘이션 개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오버 디터민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ax 빼기 b는 보통 0이 안 되고 뭔가 보통은 0이 아닌 다른 값들을 가지게, 다른 벡터 값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x를 찾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냐면, A가 길쭉하고 풀 랭크인 경우, 그러니까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 왜 A가 풀 컬럼 랭크, 그래서 A의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는 이야기는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A가 풀 컬럼 랭크가 아니면 A의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A가 풀 컬럼 랭크가 아니면 A의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는 거죠. 0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넌제로 G가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넌제로 벡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풀 컬럼 랭크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X 햇이 이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X 햇이 요 AX 빼기 B를 미니마이즈 하는 미니마이저라고 하면, 우리가 요 G를 널 스페이스에서 G를 가져와서 널 스페이스 G를 가져와서 X 프라임은 X 햇 더하기 G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제 AX 그 X 프라임에 대해서 요 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X 햇 X 스타 플러스 G 빼기 B니까 A 플러스 AG. 근데 G가 A의 널 스페이스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A가 풀 컬럼 랭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X스타가 솔루션이면, 이 문제의 솔루션이면 G는 널 스페이스 안에서 뭐 어떤 G 곱하기 어떤 알파를 해서 무한히 많이 가져올 수 있죠. 무한히 많이 새로운 X 프라임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X 프라임은 그 옵티멀 밸류 값이 X 햇과 X 스타와 똑같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otherwise 그 A가 풀 컬럼 랭크가 아니면 이 솔루션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똑같은 코스트를 갖는 솔루션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A가 풀 컬럼 랭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A가 풀 컬럼 랭크면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다. 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안 나시면 뒤로 가서 다시 살펴보시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A가 풀 컬럼 랭크,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요 그래프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그리고 여기에서 옵티멀 솔루션은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은 주어지기를
B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얘는 이제 수도 인버스죠. 수도 인버스 왜 많이 얘기했냐면 걔가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의 솔루션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요 그림은 살펴보시면 지금 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입력이 n차원이고 출력이 m차원인 상황입니다. m차원 공간 상에서 AX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A의 레인지는 이런 원점을 지나는 어떤 이런 그 평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A의 레인지 별게 아니라 AX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B는 보통은 그 A의 레인지 안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솔루션이 그러니까 AX는 B가 솔루션이 정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B에서 지금 AX, B를 가장 작게 만드는 어떤 X 해수를 찾겠다는 거죠. X 빼기 B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얘가 지금 요 자리가 요 선이 요 평면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레인지 A의 레인지니까 요 안에 있는 어떤 점은 A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X 빼기 B라는 것은 요 차이 벡터를 이야기하고 얘가 결국에는 AX 빼기 B. 그놈의 크기를 가장 작게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 그건 뭐냐면 요 차이는 언제 가장 작게 되냐면 얘가 이제 수직으로 딱 그을 때 수직으로 그었을 때 가장 작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옵티멀 솔루션은 얘라는 이야기였고 거기에다가 그게 X 스타였고 AX 스타는 이 점이 AX 스타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A 이거 다시 써보면 뭐죠? A 대입 B. 요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A 대입가 뭐였냐면 어떤 연산자였냐면 어떤 벡터를 입력 벡터를 B를 A의 레인지로 프로젝션하는 연산이라고 했었죠. 우리 거의 마지막 시간 근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그 그림하고 잘 의미가 통하죠. 입력 벡터 B를 A의 레인지 밖에 있는 입력 벡터 B를 A의 레인지로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붙인 게 바로 오스본의 프로젝션이 되는 거고 실제로 AA 대거가 B를 그 A의 레인지로 프로젝션 해주는 연산이 된다 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냐면 요 AX 여기 이제 AX 스타 빼기 B AX 스타 빼기 B는 요 벡터죠. 여기에서 이쪽을 쭉 따라내려면 이놈은 요 벡터. 그리고 그 요 벡터가 요 레인지 상에 있는 어떤 벡터하고 항상 수직인지를 살펴보려면 그것도 뭐 쉽지 않게 아니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AX 스타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는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빼기 B 이렇게 되고 뭐 순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레인지 상에 있는 A의 레인지 상에 있는 아무 포인트를 AX 프라임이다 이렇게 부르면 AX 프라임은 어떤 그 A의 레인지 상에 있는 어떤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나하고 AX 프라임하고 AX 스타 빼기 B를 이너 프로덕트 해보면 얘가 0이 되면 이제 수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솔루션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해보면 x 플러스 a 곱하기 이거 다시 써보 그대로 갖다 써보면 어? 아, 이 a 트랜스포즈 안으로 넣어보면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 그래서 이거 통째로 없어지죠. 그럼 a 트랜스포즈 빼기 a 트랜스포즈 항상 그러니까 어떤 x 프라임에 대해서든지 어떤 x 프라임 이 위에 있는 레인지 상에 있는 아무 벡터라도 이 ax 스타 빼기 b하고는 항상 수직이 된다. 그래서 그 우리 x 스타가 진짜 투놈을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과 수직이라는 조건 확인해 봄으로써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얘를 우리 그 슈어 컴플리먼트 사용을 해서 슈어 컴플리먼트 사용해서 쿼드레틱 폼의 옵티미제이션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얘는 미니마이즈 뭐랑 문제가 같냐면 ax-b의 얘는 ax-b의 트랜스포즈 ax 이거랑 같으니까 얘는 뭐였어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빼기 이걸 쿼드레틱 폼으로 써보면 앞으로 이걸 쓰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쿼드레틱 폼의 옵티멀 솔루션은 그 슈어 컴플리먼트 사용해서 우리 살펴봤을 때 요놈의 인버스 곱하기 요놈의 부호 뒤집으면 되죠. 엑스타는 A의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B 하고 부호를 뒤집으면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얘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얘를 그냥 미분해보면 되는 거죠. 이 옵티멀, 얘가 이제 컨벡스 쿼드레틱한 이런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옵티멀 미니멈 포인트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버린다는 특성을 가지니까 직접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니마이즈 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쿼드레틱 텀이 뭐였냐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뭐예요? A 트랜스포즈 AX 이 쿼드레틱 텀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고 리니어 텀의 그레디언트는 요 놈의 트랜스포즈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
그래서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요게 0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 조건을 만족할 것이고 요 뒤로 넘겨버리면 인버스에서 넘겨버리면 솔루션 얻을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요거는 여러분들 쿼드레이틱 텀과 그 슈어 컴플리먼트 살펴봤을 때랑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음,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미니마이즈 하려는 애가 ax 빼기 b인 거잖아요. 얘를 미니마이즈한 x를 찾고 싶은데 얘의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팩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그래서 a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u 시그마 트랜스포스 이 모양. 거기서 우리가 뭘 또 가져올 거냐면 U 물결이라는 U가 이렇게 길쭉한 오소고날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U를 가져오고 이쪽에 U랑 수직인 애들 그러니까 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U를 그냥 가져와서 스퀘어 매트릭스 U tilde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U는 그러니까 U tilde는 그냥 별게 아니라 A의 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U는 그 컴팩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있는 U 이거 뭐 Upub 그 U의 Upub 이렇게 O자 이렇게 적혀 있는 얘는 Upub이라고 부르는데요. U의 이제 수직인 벡터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 U는 스퀘어 인버터 스퀘어한 오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도 아이덴티티고 U 둘다 아이덴티티가 되고 특히 Upub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어떤 벡터 X의 놈하고 X에다가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 어,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어떤 벡터에 곱해도 크기가 보존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유틸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요네 번째 건 뭐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컴팩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야기 했을 때 이 랭크가 A의 랭크가 그 n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풀 컬럼 랭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1, 2, 3번 이야기는 다 A가 풀 컬럼 랭크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네 번째는 풀 컬럼 랭크가 아닌 경우에 뭐 지금 그래서 이제 U 시그마 V를 컴팩트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을 가져오고 유틸디를 U와 Upub으로 이루어진 유틸디를 풀 SVD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A가 U 시그마 V랑 같으니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 A B 얘랑 이제 똑같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Upub 트랜스포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U tilde 트랜스포즈 그러면 똑같죠? 왜냐하면 U tilde 트랜스포즈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U tilde 이렇게 생기니까 Upub의 트랜스포즈 하기 U 시그마 여기 U 트랜스포즈 Upub의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돼요.
utilty를 그냥 얘로 바꿔버린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로는 그냥 A의 싱귤러 SVD에 의해서 그냥 쓴 거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utility가 오토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utility를 그냥 정의대로 써버린 거고. 그러면 요 두 줄로 써보면 U 트랜스포즈 US 밑줄부터 써보면 이렇게 되고, 아랫줄은 지금 그 원래 우리 살펴보던 그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U가 오소거널이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죠. 서로 수직이니까. 그러면 앞에 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 두 벡터의 놈의 제곱이니까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위아래 따로. 그래서 우리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 통해서 우리 얻은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옵젝티브 펑션, 코스트 펑션이 줄이고자 했던 그 펑션이 이렇게 두 개의 제곱합으로, 두 개의 놈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을 최소화하는 x를 골라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면 이 오른쪽에는 내가 x 뭐 고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얘는 내가 x 고르지 뭐 아무거나 고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게 내가 바꿀 수가 없는 텀. 그 왼쪽에는 내가 바꿀 수 있죠. 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x를 어떻게 고르냐면 V 트랜스포즈에서 이거를 막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은 바꿀 수 없고 왼쪽은 사실 살펴보면 정확하게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0으로 만드는 애가 옵티멀 솔루션이 되겠죠. 오른쪽은 못 바꾸고 왼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왼쪽을 0으로 만드는 건데, 어떤 애를 고르고 싶냐면 V B, 얘 고르면 요 안에다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텀이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텀이. 근데 요 아이덴티티 되고 요 두 개 날라가, 아니, 요 지금 동그라미 친거 아이덴티티 되고 요것도 곱해도 아이덴티티 되고, 어, 첫 번째 텀이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런 x를 고르면. 이게 다 없어지고 u 트랜스포즈 b 빼기 u 트랜스포즈 b 돼서 실제로 정확하게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더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v의 펍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서, v 펍은 뭐냐면 그 SVD에서 v에다가 v의 수직한, 그렇죠? 그러니까 u tilde 만든 것처럼 v tilde도 v랑 v의 펍으로 이렇게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풀 SVD에서 나오는 갖다 쓰면 지금 V 펍하고 V하고는 항상 수직인 벡터들, 서로가 컬럼들이 수직한 벡터들이죠. 근데 X를 이렇게 고르면 이 코스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 써보면 다시 이렇게 써보죠. 이놈이 뭐가 됐냐면 시그마 V
B 유놈이었고 요 x를 지금 요 x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시그마 v 트랜스포즈 v 시그마 인버스 더하기 v 퍼지 빼기 u 트랜스포즈 b 이 뒤에 붙어있던 놈은 그대로 변함없고요. 살펴보면 요거 두 개 곱하면 u 트랜스포즈 b 되고요. 뒤에 달라붙었던 애가 얘인데 요거 없어지잖아요. 이 둘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고 얘만 결국에 살아남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우리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 보고 있었냐면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일단 A가 풀 컬럼 랭크면 A 풀 컬럼 랭크면 V가 그냥 스퀘어가 돼요. 이제 V tilde가 그냥 V가 돼요. A가 풀 컬럼 랭크면 A가 이렇게 생긴 애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U가 되고 A와 똑같은 사이즈의 U가 있고 시그마가 여기 있고 스퀘어 시그마가 있고 V도 이렇게 스퀘어한 V가 되어서 V펍이 존재하지 않게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없으니까 그냥 옵티멀 솔루션이 요놈이 되고 요놈은 그냥 A 대거 얘가 이제 뭐였어요? 얘가 A 대거였죠. A 대거 B 그러니까 풀 컬럼만큼의 A 대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니까 우리 위에서 봤던 솔루션과 같은 애가 되고 여기 풀 컬럼만크가 아니라면 V펍이 존재해서 얘를 뭔가 갖다 쓸 수 있어서 얘를 갖다 써서 똑같은 X를 만들어 또 다른 X를 만들어도 옵티멀 코스트는 항상 똑같다는 A 대거 B를 사용한 옵티멀 솔루션하고 똑같은 코스트를 갖는 솔루션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까지 한 이야기 요약하면 왜 지금 A 대거 B로 솔루션이 주어지는데 왜 A 대거 B가 솔루션인지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죠. 네 가지 방법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풀 컬럼 랭크인 경우 A가 풀 컬럼 랭크인 경우 이렇게 A 대거 B를 사용을 해서 X 스타가 실제로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 살펴봤고 만약에 A가 랭크가 풀 랭크가 아닌 경우 풀 컬럼 랭크가 아닌 경우 그때는 우리 어떤 결과 살펴봤냐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통해서 솔루션 살펴봤더니 A 대거 B도 옵티멀 솔루션이 되긴 하는데 걔랑 똑같은 코스트를 가지는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 대거 B를 사용을 한 옵티멀 솔루션은 사실은 뭐였죠? A가 풀 컬럼 랭크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죠. 단 그때는 뭐냐면 옵티멀 솔루션 중에 옵티멀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고 하나다. 유니크하지가 않고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굉장히 많은 솔루션은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하냐?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냐면 아까 네 번째 마지막에서 살펴본 것처럼 A의 싱귤러밸리 디컴포지션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문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A가 길쭉하고 이렇게 생겨 있어서
이 AX는 B를 정확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제일 가깝게 만족시킬 수 있는 X를 찾은 거잖아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건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 뒤에 그 에스티메이션하고 필터링하고 이런 문제 나올 건데요. 그때 다시 보시죠. 정확하게 어떤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요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표현되는 걸 다음 주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고 AX는 B를 만족은 시키지 못하지만 가장 가깝게 만족시킬 수 있는 X를 찾는 문제였고 지금 우리 이제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여기에다가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AX 빼기 B 뿐만이 아니라 레귤러라이즈 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아까 살펴봤던 리스트 스퀘어 문제 다시 얘기하면 AX는 B를 가장 가깝게 만족시킬 수 있는 X를 찾는 문제에다가 코스트에다 뭔가를 좀 더 더해요. 람다 양수 람다를 가져와서 요 두 개의 합을 같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AX를 B에 가깝게 그러니까 AX를 B에 가깝게 붙일 수 있는 X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도 좀 가깝게 붙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X를 그렇게 크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둘의 합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텀은 AX를 B에 가깝게 붙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 텀은 서로 이제 항상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건 아닌 거겠죠. 두 번째 텀은 X의 놈에다가 웨이팅을 줘서 거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X가 좀 안 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문제는 오만 군데서 다 튀어나와요. 우리 컨트롤 문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에스티메이션 문제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뭐 머신러닝 문제들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브젝티브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오브젝티브를 같이 걔들의 조합, 걔들의 뭐 컨비네이션을 조합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멀티 오브젝티브, 다목적, 뭐 최적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둘 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솔루션 어떤 X를 찾아서 둘 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걸 찾겠다는 건 아니고요. 둘의 합을 줄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컴프로마이즈가 있을 수 있는 하나를 줄인 X를 찾으면 다른 게 좀 커지고 얘를 줄이는 걸 X를 두 번째 걸 줄이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게 좀 커지고 그런 좀 상황인 겁니다. 둘이 좀 상충되는 오브젝티브를 좀 줄이려고 한다. 근데 보통 우리 다루는 엔지니어링 문제가 다 이렇죠. 왜냐하면 어,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푸는데 내 트레이닝 내 주어져 있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관점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내 검증 데이터에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시킨 모델이 굉장히 좀 복잡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상충되는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떤 어떤 걸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셋 다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이던스 미사일 가지고 이 표적을 갖다 맞춘다 해도 표적을 갖다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표적을 맞추러 가는데 내 그 기동은 최소화하면서 표적을 맞췄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충되는 목적들을 가지고 뭐 고려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적당히 줄일 수 있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다. 요거는 엔지니어링에서 어디에서나 있는 문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문제를 만들고 만들고 줄이고 줄이고 해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요 일단 여기에서 람다가 무한대로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람다가 0이라고 합니다. 람다가 아주 작아진다. 람다 아주 작아진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같냐면 이 두 번째 텀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람다가 0에 가깝다고 하면. 아주 작아진다면 그러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으로 도출이 될 것 같냐면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 솔루션하고 같은 솔루션이 나타나겠죠. 람다가 아주 0에 가깝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로 엑스타가 어디로 갈 거냐면 솔루션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갈 겁니다. 람다가 아주 크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람다가 아주 0으로 갈 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가겠죠. 람다가 아주 크다고 하면 이건 어떤 솔루션으로 갈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조합을 줄이고 싶은데 람다가 굉장히 커. 무한대, 무한대. 그 얘기는 첫 번째 오브젝티브는 거의 무시하고 두 번째 목적에 의해서 이 솔루션이 이끌려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가 없다 치고 두 번째 두 번째 오브젝티브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x는 뭐예요? x 0이죠. 0 집어넣으면 놈 0 되고 람다 무한대에다 0 곱해도 0 되니까. 그럼 람다가 무한히 크다고 하면 그냥 이건 단순한 문제 됩니다. 그냥 이첫 번째 텀이 없어지고 두 번째 x만 그냥 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람다는 이제 지금 아무 숫자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수.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릭트리 포지티브한 숫자들만, 그러니까 순수한 양수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람다 이쪽 끝으로 갈 때 저쪽 끝으로 갈 때랑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람다가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0으로 옵티멀 솔루션이 0이 되겠거니 이건 당연한 일. 위에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갈 거라고 했는데 얘는 좀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안 써놓은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람다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사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 문제,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생겨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잘 살펴보면 람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보면 ax 빼기 b하고 x를 그냥 이렇게 벡터 위아래로 이렇게 쌓아놓고 너무 스퀘어한 거랑 똑같죠? 이게 아니라 스퀘어 루트 람다를 곱한 x. 그럼 이제 똑같죠. 위아래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a하고 스퀘어 루트 람다 아이덴티티 x 빼기 놈의 스퀘어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얘를 그냥 A tilde라고 하고 얘를 B tilde라고 쓰면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랑 똑같죠. 람다 고정돼 있으면. 람다 고정돼 있으면 그 고정된 람다 가지고 이렇게 A tilde, B tilde 만들고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옵티멀 솔루션 뭐죠? A tilde 트랜스포즈 A tilde 인버스 A 가지고 이거 써보면 A tilde가 저렇게 생겨먹었었으니까 이 요 놈이 괄호 안에 들어가서 인버스가 돼야 되고 A, A tilde 트랜스포즈는 그리고 B tilde는 B 제로 이렇게 되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 그럼 이 솔루션은 언제 존재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인버스가 언제 존재하겠느냐? 생각해보면 이 인버스는 항상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예전에 살펴본 적 있거든요. 이 파란색의 이 그램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는 얘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니까 항상 0 이상이죠. 0 이상. 여기에 람다 i 더하면 아이겐밸류 어떻게 된다 했죠? 거기에다가 람다 그냥 더해진다고 했죠. 근데 람다가 양수.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는 항상 아이겐밸류가 양수인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됩니다.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0인 아이겐밸류가 없으니까 인버터블 하다라고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아까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A가 풀 컬럼 랭크여야 됐는데 지금은 A가 아무 매트릭스이거나 상관없이 항상 이런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우리 위에 문제 위에 얘기할 때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A가 풀 컬럼 랭크이어야만 뭐가 되고 풀 컬럼 랭크가 아니면 옵티멀 솔루션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살펴봤었는데요. 요 뒤에다가 이렇게 레귤러라이즈드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좀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레귤러라이즈 커지는 걸 좀 막겠다. 다시 얘기하면 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푸는데 x가 커지는 걸 좀 막으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x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보정 텀을 내가 오브젝티브 펑션에다 좀 꼼수를 이렇게 더해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 보정 텀 꼼수를 아주 작은 람다를 아주 작은 양수의 람다를 가지고 더해주기만 해도 이 A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풀 랭크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유일한 솔루션이 존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요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사실은 이거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 문제 옵티멀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건 언제 된다고 했죠? 여기에 살펴봤을 때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의 어, 어? 얘가 되는 경우는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고 다시 얘기하면 A가 컬럼들이 그 A의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그 레귤러라이즈드 문제도 이 파란색 따라서 이렇게 쓰려면 A tilde가 풀 컬럼 랭크여야 돼요. A tilde는 뭐였냐면 A하고 스퀘어루트 람다.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나 살펴보면 이 위에 A 매트릭스가 어떻게
길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람다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죠. 람다 아이덴티티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 다이아고널에 뭐가 다 차 있다는 거. A는 여기 뭐 차 있든 말든 신경 안. A가 사실 A가 0이어도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컬럼들이 다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지, 지금 얘가 A tilde잖아요. A tilde가 이렇게 생겼는데,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 두 개를 꺼내도, 뭐 아무거나 세 개를 꺼냈을 때 두 개 가지고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생겼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1, 2, 3, 4, 5, 6, 그다음에 0.1, 0, 0, 0.1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A라고 치고, 요게 아이덴티티 곱하기 스퀘어 루트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하고 서로 첫 번째 컬럼 가지고 곱해가지고 두 번째 컬럼 만들 수 없죠. 좀더 세 개짜리 있어요. 1, 2, 3, 4, 5, 6, 7, 8, 9, 0, 1, 2 하고 0.1, 0, 0, 0.1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냐? 이 부분이 A이고 이 부분이 람다 스퀘어 루트 람다 아이덴티티. 아무 두 개, 이 두 개를 뽑아서 선형조합해서 세 번째 거 못 만들죠. 처음에 두 개 뽑아가지고 선형조합 해봤자 세 번째는 0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 가지고 선형조합 해봤자 이 마지막 원소 0이어야 되는데, 세 번째 컬럼은 마지막 원소가 0이 아니죠. 아무거나 뽑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컬럼 뽑아가지고 선형조합해서 두 번째 컬럼 만들 수 있느냐? 안 되죠. 이 A가 다 0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가 랭크가 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상관없이 아무 두 컬럼 뽑아서 다른 컬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는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포뮬라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이 얻어지는 거죠. 여기 솔루션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적힌 것처럼 이 인버스는 아무 A에다가 다 존재하게 되고, A가 0이어도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regularized risk 문제는 솔루션이 존재한다.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두 가지 할 건데, 어, 요거까지만 오늘 살펴보시죠. 처음 건 봤죠? 람다가 무한대로 가면 이 문제는 첫 번째 텀 있으나 마나한 문제가 되고, 무조건 마지막 두 번째 텀만 미니마이즈 하는 솔루션으로 뭔가 도출이 될 것이고, 그럼 X0이 옵티멀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가 0으로 갈 때, 아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표시를 답을 안 썼는데요. 람다가 0으로 갈 때 A가 풀 컬럼 랭크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A가 풀 컬럼 랭크, 키가 길쭉하고 풀 컬럼 랭크인 경우, 마지막 질문은 A가 납작하고 풀 로우 랭크인 경우. 아니요, 요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서 하시죠. 이게 지금 눈 감고 계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어, 여기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이 요 다음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 질문들은 다음 문제랑 딱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개로 요약하자면,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런 리스트 스퀘어 문제 A가 풀 컬럼 랭크인 경우 옵티멀 솔루션 유니크하게 존재하고 솔루션 여기 있는 것처럼 A 대거 사용해서 좀 표현할 수가 있고 A 대거가 아니라 지금 이 두 번째 줄 모양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풀 컬럼 랭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A가 랭크가 모자라면 옵티멀 솔루션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A 대겁이 여전히 솔루션인 건 맞습니다.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 왜 그런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 리스트 스퀘어 문제 보통의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다가 그 람다 양수 람다를 가지고 이렇게 레귤러라이즈 리스트 스퀘어 문제 정리했고 이 문제는 정말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온갖 공학 문제에서 다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솔루션 유도하는 방법 살펴봤고 이 솔루션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 A의 tilde 지금 사각괄호 쳐 있는 그 확장된 A가 풀 컬럼 앵글인 거 살펴봤고 그리고 이 인버스도 항상 존재하는 거 살펴봤고 그래서 요 지금 람다 이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문제 솔루션 지금 유도해 놨는데 얘의 극한 기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람다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람다가 0으로 갈 때 어떤 솔루션들로 수렴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람다가 무한대로 갈 때는 살펴봤고 뻔하고 나머지 경우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마치고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